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판례가 있어요. 2023년도 11월 달에 이제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아닌지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 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해당 이 소유자는, 오피스텔 갖고 있는 소유자는 강남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강남구청에서 이 지금 소유자의 오피스텔에다가 재산세를 이제 부과할 때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으로 부과를 한다는 얘기는 재산세가 0.1%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업무시설로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무시설로 할 때는 재산세가 0.25%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2배 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주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싼데, 이 사람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해서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소유자가 아마 오피스텔 말고 별도의 아파트나 어떤 주택수에 포함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과를 취소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업무시설로 부과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오게 된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내용이 좀 깊은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세법도 지방세법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여기 안에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또 들어가거든요. 요 내용까지 해가지고 오늘 같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기 사건 번호가 있어요. 2023 474 이게 있는데, 요거 이제 제가 검색을 해놨고, 이 내용이 이제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되는지에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 판결 요건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게 그러면 어디 법에서 나오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하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오피스텔이 안 나와요. 주택법에 오피스텔이 안 나오고, 일단은 건축법에 나옵니다. 건축법.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법.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 이런 데 나오죠. 그런 내용들이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건축법상에는 어떻게 보면 업무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면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3조 5에 보면 이렇게 쭉 각호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별표와 같다. 별표 이름과 같다. 이게 이제 별표에 대한 내용이고, 이 내용이 뭐냐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여기 쭉 보면 14번 정도에 나와요. 한 14번 정도에 나오는데 한번 보고요. 네, 여기 있죠? 14번의 업무시설은 여기 2번 해당되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이 이제 업무시설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강남구청을 상대로 취소 청구 소송을 했던 이 오피스텔 소유자는 이 조항을 가지고 이제 소송한 거예요. 이 조항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105조, 104조, 이런, 104조도 있고, 이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들이 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넣은 거죠. 그런데, 지금 지방세법, 옛날 이제 지방세법 119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는 이제 삭제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행이 삭제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여기 또 판례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판례를 보면, 지금 방금 전에 해당하는 요 내용이 그대로 아까 그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봤던 내용.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똑같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 개정되기 전에 119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그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택을 쓰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를 주택으로 한다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삭제됐죠. 이 조항이 이제 법이 2021년도에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과세를 어떻게 하냐, 오피스텔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하냐, 뭐 실제로 이제 그 주택과 그 구청의 주택가에서 이제 해당하는 호실에 대해서 업무시설로 쓸 것인지 아니면 재산세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입이 가능한 주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발송해가지고 보통 그걸 맞추거든요. 그래서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부가세를 받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업무시설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산세 6월 1일 현재 기준에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됐다. 그럼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강남구청에서 이제 재산세를 주택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원고에 해당되는 이 소유자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제 등재 현황이, 원고 주장이 그런 거예요. 이 오피스텔 공부상 등재 현황이 일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주택법이나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원고는. 근데 이제 강남구청은 이제 피고죠. 강남구청은 그래서 이제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재산세 과세를 했던 그 내용이 이 사건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85%를 감면받습니다. 처음에 그 등기하는 시점에. 그렇게 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거예요. 이 해당 호실이. 그래서 주택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 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심에서 원심이 1심. 1심에서 그 임대한 사실들을 인정해가지고 이 오피스텔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해서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 적법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법원에 가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기각을 한 거죠. 상고를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피고가 맞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쭉 이제 뭐 내용들이 제가 지금 내용들을 이거 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강남구청장이 피고였던 거고 상고 기각한다고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법리 관련된 부분도 사실 어렵죠. 되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심 판결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에서 원심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오피스텔 소유자 그분은 주택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오피스텔이 주택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오피스텔 말고 다른 뭐 아파트나 뭐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거 주택세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원고가 진 사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릴 때, 오피스텔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오피스텔을 분양 당시에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분양할 때 당시에는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주택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업무시설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민간임대 등록을 했다. 이거는 주택이에요. 무조건 주택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전입신고도 하고 거기다 뭐 취득세를 감면 받는 대신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쫙 있잖아요. 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그것만 따로 해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좀 길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주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업무시설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있는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살 때는 이 현재 그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쓰시는 분이 내가 주택수에서 빠지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시설로 가야겠죠. 그럼 업무시설로 가면은 그 부가세를 받고 이렇게 임차를 해주는 뭐 그런 걸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주택수 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뭐 전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택수 이제 재산세는 싸겠지만 주택수에는 포함된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어느 쪽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처음에 그걸 가져가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일반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건축분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아요. 처음에 건축분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 근데 한 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새로운 매수자가 샀어요. 포괄 양수를 했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일반 임대로 가셔야 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부가세를 환급을 이전 처음에 분양자가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부가세 환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 그걸 파는데 주택으로 쓴다. 그럴 땐 건축분 부가세 10년으로 보고 50% 해당되는 거를 새로 양수받는 사람이 그걸 토해내야 됩니다. 그거를 되게 주의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 이제 혹시라도 몰라서 그 부분을 모르고 이제 매수를 잘못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라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제 오피스텔 운영을 이렇게 주택으로 할 것인지 업무시설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한 2023년도 11월 달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